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일부 사파이어 그리고 4월 1일부 뉴 에머랄드 이무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일부 플래티늄 서현숙입니다. 백화점에서 옷 팔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한 게 짧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냥 전업주부로 있다가 애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백화점에서 남성복 의류 판매도 하고 아동복도 팔고 그렇게 해서 의류 사업을 했었어요.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솔직히 저한테 아메이라는 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어렴풋이 다단계가 안 좋다 이런 소문만 들었고 다단계라는 거를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연히 이제 좋은 데 가자 그래서 어딜 따라갔는데 무슨 사무실 같은 데서 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듣고 3번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3번을 들어보니까 나쁜 건 아니네. 괜찮은데 저대로 잘만 되면 괜찮겠는데? 근데 나는 못하겠네. 그러고 넘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해. 나는 그냥 옆에서 방해만 안 하고 있을게. 딱 그런 상태로 만났어요, 아메이를.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엔 안 했어요. 이 사람만 하고 저는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면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메이가 무조건 좋아, 막 써 이러면 저는 이제 그거에 반론을 제기를 하면 아메이 저보고 안티라고 맨날 그래서 싸움이 됐는데, 사실 써보니까 물건은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거를 그 사업하는 자체가 저희 일반 판매랑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내성적이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권하지 마, 당신만 해 했는데,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우연히 당구장을 하게 돼서 6년을 했는데 정말 시간 대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당구장을 하다가 망해먹고, 그래서 아메이를 딱 고시는 잠깐 동안 같이 해보자 이래서 제가 그때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정말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내가 당구장을 6년을 해서 토탈 내보니까 평균 50이더라. 그럼 내가 당구장 한 거에 치고 그냥 여기서 아메이에서 한 50만 된다면 내가 그래 전업을 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정말 따라다녀 보겠다 했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메이를 아예 전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실제로 아메이를 접하고 시작한 게 한 20년, 1999년부터 접했거든요. 그 당시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고 이런 게 있구나. 거기에서 제가 기회를 보고서는 그 당시 한 3년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8년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안 갖고 있는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기획하고 이렇게 좀 관찰하고 분석하고 실행하고 이런 게 강하다면 이 사람은 안에서 이렇게 앉는 게 강해요. 거기다가 먹는 거 부분에서도 저는 먹는 거를 안 찾아요. 근데 파트너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먹어야 될 일도 있거든요. 식사할 일이. 근데 저랑 있으면 굶는 거예요. 제가 안 먹으니까. 근데 집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요. 집사람하고 있으면 또 식탁도 풍성해지고 파트너분들도 배도 이렇게 빵빵해지는,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천군만마라고 표현하죠. 저한테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부부가 같은 일을 하면 싸운다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저희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장점이라는 거는 파트너들을 만났을 때 파트너들이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나 저나 이제 성향이 워낙 틀리다 보니까 파트너가 오면 그에 맞게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치관의 변화라기보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강화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는 일을 제가 만들어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고용을 할 때 첫 번째 회사에 기여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 정상인들이라고 하죠. 정상인분들하고의 트러블이 많은 거예요. 그 트러블을 해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점들을 많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더
깊고 넓게 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채워간다. 그 채워가는 게 일반인들도 사실은 장애인에 가깝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본인을 파악을 못한다 부분에서는. 근데 그 부분을 하나씩 찾고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다라는 거를 더 강화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나 친정 언니가 사실은 아메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렸어요. 굉장히 말리고 뭐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선 거의 집에 연락을 안 하다시피 하고 제가 플래티늄 된 다음에 플래티늄 보너스가 240 나왔을 때 그걸로 친정집에 싱크대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엄마 이걸로 제가 아메해서 벌은 걸로 보너스 나온 걸로 해드렸어요. 요번에 어디 여행 가요 막 이러고 자랑을 하고 왔어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통쾌했어요. 저는 딸이 첫째를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요만큼 나와 있는데 싸운 거예요. 딸하고. 엄마! 뭐 이렇게 왜 하냐, 엄마까지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까지 하냐. 근데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안 본다는 거예요, 딸을. 집에서 걸어가 30분 거리인데 그것도 배가 지금 이만큼 나오고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랬더니 자기 SP 될 때까지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2%였어요. SP 될 때까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면 출산할 거고 딸하고 불편하면 저랑 불편해지니까 그 딸이. 그래서 안 되겠다. 열심히 정말로 2달 동안 죽어라고 도왔어요. 그래서 SP가 된 다음에 빨리 연락해. 딸 보자 그래.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00마디 말로 야 아메 이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사람보다 정말 보너스 타서 그걸로 엄마 싱크대 해드리고 우리 손녀딸한테 뭐 좋은 거 해주고 막 이러는 거를 내가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삿포로도 가고 두바이도 갔는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친정 가서 밥 사드리면서 나 이렇게 해서 아미에서 공짜로 두바이도 보내주고 이런 여행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작년에 7월달, 8월달에 계획을 세우기를 내년도에 파운더스 사파이어, 그리고 후년도에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파운더 사파이어에서 에메랄드 카운트까지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이 딱 됐는데 스폰서님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무정, 네, 뭐 하는 거야? 뭐를요? 지금 네 매출에서 너 지금 어디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에메랄드는 아니고요. 사파이어 정도는. 네가 왜 사파이어를 도전을 해? 매출이 이런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그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 매출도 크고 핀이 성장하는 만큼 더 숙여라, 고개를 더 숙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표현을 안 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번뜩 깨봤어요. 제가 그룹 매출이 3천만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사파이어 Q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 이거는 아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를 도전해보자. 스폰서님이 이제 강력히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도전을 다이아몬드로 시작을 한 거예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인 상태에서 진행을 했지만 그 도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행을 했는데 사파이어 하고 그리고 한 달 차이로 에메랄드를 하고 그러고서 다이아몬드까지 있는 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 딱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한 단계 높은 목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좋다라고 하기보다 큰일 날 뻔했다 였어요. 스폰서님하고 상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에메랄드 핀 성취해서 뭐 이렇게 기쁘다 뭐 하다가 아니라 저한테는 과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행을 별로 안 갔어요. 좋아하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정말 뭐 내 돈 많이 들여서 거기 힘들게 막 시간 맞춰가지고 새벽에 가고 뭐하고 그런 과정들도 너무 피곤하고 좋아하질 않아서 잘 안 가는데 두바이 갈 때 솔직히 9시간, 10시간 이렇게 제 돈 들여서 타고 갔다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정말 돈 하나 안 들여 오히려 차비 받아서 그렇게 두바이까지 가. 거기에서 정말 돈까지 오히려 점심값까지 생겨. 그러면서 여행은 제일 좋은 여행으로 환상적으로 하니까 와 내가 이거를 과연 내 돈으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뭐 경비 생각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안 했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 내가 정말 아메이 ABO였기 얼마나 다행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내가 아메이를 안 하고 이런 거 왔으면 정말 이런 삶을 누렸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아메이 했던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제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면서 스폰서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가끔 물어보죠. 왜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도 제 아이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빠가 왜 좋아? 아빠가 어디가 좋아? 무엇이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한결같이 나오는 답이 있어요. 존경스럽다. 무엇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쳐주는 모습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강의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빠랑 대화를 할 때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너무 편안하다라고 할 때 사춘기인 딸내미가 아빠를 친구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그리고 존경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회사를 다녔다면 불가능할 일이었던 거예요. 아메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배우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줬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 제 아이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그걸 듣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아메이 매력은 내가 하는 만큼 된다. 하는 만큼 보상된다. 딱 그건 것 같아요. 뭐 옷을 판 경험을 얘기한다면 제가 열심히 팔면 거기는 다 거의 회사 마진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제가 하는 거는 딱 14%딱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 팔든 2,000만 원 팔든 그 제가 받는 것들은 미비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나오는 보상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정말 제가 이 사람을 수입을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회사들은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열심히 했다고 제가 뭐 그 사장이나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넘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근데 아메이는 지금은 제가 이 사람 밑에지만 제가 이 사람보다 먼저 다이아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부탁이야. 그랬으면 좋겠네. 너는 요만큼 10년 동안 했으니까 넌 요만큼, 너는 20년 했으니까 요만큼, 너는 이 사람 밑에니까 요만큼만 받아. 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신뢰가고 믿음직하고 정말 평생 해야겠구나.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지금 순간이 제일 가난하다는 거. 앞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할 거니까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급여를 받는 거에 제가 맞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얼마를 수입을 원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서 그걸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저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올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수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해 나갈 때 저에게 줄 수 있는 그 칭찬이 있어요. 뿌듯해. 어우, 무종이 잘났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같이 배우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뭐 배우면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제가 이 사람보다 훨씬 늦게 해서 더 그러겠지만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파트너들이 잘하는 사람이 야 빨리 와 돼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 한 발자국 앞에서 야 여기 밟으면 돼 빨리 와 이러고 같이 한 걸음다리 한 걸음다리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는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안 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최근에 하는 걸 보다 보니 중간에 중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과의 갭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거구나 라고 느낀 거죠. 집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요만큼 왔거든? 이렇게 하니까 돼. 그러니까 너도 같이 하자. 이게 맞더라고요. 제가 너무 높게 잡은 거야, 제 목표를. 그래서 제 목표를 좀 더 낮춘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하고 상담할 때 매출 성장하고 핀 성장할수록 널 낮춰라 라고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죠. 스폰서님을 보니까 항상 낮추세요. 저도 계속 저를 낮추는 그런 리더가 돼야겠다. 열심히 잘 따라갈게. 닭달만 하지 마. 닥달만 하지만 자기 성격에 맞춰서 가려면 난 바람이가 찢어져. 그러니까 천천히.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내 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든든하고 있어줘서 감사하고. 저 혼자 완벽하게 이제 플래티늄 유지를 완벽하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해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파트너, 배우자셨나요? 배우자로서 이 사람이 더 다이아를 갈 수 있게 제가 뒷받침을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죠. 2021년은 저한테는 평소와 다른 해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지나가는 해거든요. 항상 그럴 거예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2021년도 제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그냥 계속 걷고 계속 걷고 계속 걷는 그런 해로 만들겠습니다.